요로 결석은 보통 여름에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름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언제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괴롭힐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런 결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임화수입니다. 네, 요로 결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로 결석이라는 진단명 속에 사실은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로라는 말은 소변이 만들어지고 이동하고 저장돼서 배출되는 소변이 지나가는 경로를 저희가 요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 속에서 생긴 돌을 결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신장입니다. 콩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 옆구리 뒤쪽에 있는 이쪽 부위에 있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배출되게 되는데 바로 방광으로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기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인 방광이 아래쪽에 있으면 이 둘 사이를 이어줘야 되는 요관이라는 기관이 소변의 수송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변을 놓아야 된다는 요일을 느끼게 되면 요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요관, 방광, 요도를 합쳐서 요로라고 부르고요. 소변이 배출되는 그 전체 기관 어디에나 돌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요로 결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로 결석은 흔히 소변이 진해질 때 잘 생깁니다. 바닷물을 말렸을 때 수분이 증발하고 농도가 올라가고 그때 결석이 나오는 것처럼 소변 속의 농도가 증가하면 그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과 물질들이 뭉치면서 결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많이 드시지 않았을 때 요로 결석이 생기게 되고요. 주된 성분으로는 수산화칼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요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로 결석의 발생의 성별과 연령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한 3배 정도 요로 결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요로 결석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가 되기 전에 폐경기가 되기 전에 여성들은 요로 결석에 덜 걸리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땀을 많이 흘리면 그것 때문에 소변이 진해지면서 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남성과 여성들의 생활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땀을 흘릴 일을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체질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남자들은 여자보다 땀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땀을 많이 흘리는 특성 때문에 요로 결석이 더 잘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대별로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활동적인 나이, 저희가 가장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일하게 되는 나이를 30대에서 50대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 요로 결석의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요로 결석의 발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기전이 바로 농축입니다. 저희가 소변을 만들어서 배출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수분 중에서 과잉하게 들어온 수분은 배출해야 됩니다. 인간은 항상성을 지켜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배출하거나 아니면 소변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해야만 그 항상성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과잉한 수분을 배출하는 것이 소변인데 거기에 녹여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독소들을 같이 배출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산화칼슘, 요산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콩팥 안에 이제 만들어져서 밖으로 배출되는 이 공간 안에서 어느 순간 농축될 때가 있습니다. 소변이 만들어졌는데 날이 너무 덥거나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안 드시게 되면 내보내던 소변에서 수분을 다시 빨아당깁니다. 왜냐하면 탈수로 인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소변 양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농축 현상이 땀을 많이 흘릴 때, 날이 너무 더울 때 콩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고농축 과정에서 바로 그 결정들이 만나게 되고 요로 결석이 되는데 그게 또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드시면 금방 씻겨 나가버리지만 운동을 적게 하고 물도 적게 드신다면 콩팥 어딘가 깊숙한 곳에 박히게 됩니다. 달라붙어서
그때부터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물을 많이 안 드실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더운 날에 땀을 많이 흘리실 때마다, 콩팥 안에서 농축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얘는 자랍니다. 어느 만큼 자라다가 소변이라는 흐름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크기가 되면 어느 순간 흐름에 쓸려 나와 요관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소변에 피가 나게 되고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로결석의 발병의 원리입니다. 네, 요로결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요로결석은 여러분들이 배출하는 소변이 산성일 때 잘 생깁니다. 산성 성질일 때 결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산성 음식을 많이 드시면 결석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산성 음식이 뭐가 있느냐?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가 아주 대표적인 산성 음식이기 때문에 요로결석 환자가 콜라 사이다를 즐기게 되시면 결석이 아주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기, 육류나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곡류를 드시게 되면 그 음식들도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 환자들은 고기를 먹거나 이제 밥을 먹을 때 야채를 항상 곁들이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짜게 드시게 되면 콩팥에서 이 요로결석을 막아주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요로결석을 많이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로결석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로결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사실은 통증입니다. 심할 때는 아기를 낳는 것만큼 아프다. 3대 통증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만큼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의 첫 번째 증상은 통증인데 가장 많이 통증이 생기는 곳은 바로 옆구리입니다. 오른쪽 또는 왼쪽 옆구리가 갑자기 터질 것처럼 아프기 시작하면 요로결석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아랫배 이 아래쪽으로 골반 영역에 해당하는 그쪽으로 뭔가 묵직한 느낌이 날 때도 요로결석일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통증을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혈뇨입니다. 요로결석이라는 게 어떻게든 돌이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요관에 박혀가지고 요관을 자극할 경우에는 그 점막에 스크래치가 나고 그 상처를 통해서 피가 배출되면서 소변에 피가 섞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아프거나 옆구리가 아프면서 소변에 피가 섞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요로결석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로결석이 방광 근처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방광을 자극해서 오줌을 놓는데도 금방 다시 누고 싶은 요일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을 놓았을 때 뭔가 개운치 못하고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는데 소변에 핏기가 있다. 이럴 때는 요로결석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요로결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로결석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취도 필요 없고 입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근데 결석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2cm 이상의 결석이라거나 너무 단단해서 체외 충격파로 깰 수 없는 결석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기가 작거나 이제 잘 깨질 게 확실한 그런 결석으로 판단될 때는 체외 충격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치료가 아니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큰 결석을 해결해야 된다거나 체외 충격파에서 치료가 실패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보통 중급 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시경으로 직접 요로결석을 보면서 제거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제거가 가능하고 한 번에 제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도 상황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로결석은 50% 이상에서 재발한다고 얘기를 할 만큼 재발이 많은 질환입니다. 요로결석을 예방하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농축이라는 개념을 다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소변이 농축이 돼야 요로결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로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주려면 여러분들께서 물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소변이 연해지면 돌이 나오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로결석이 산성화되면 아까 돌이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기 또는 곡류를 많이 드실 때는 항상 야채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콜라 사이다가 나쁘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행인 사실은 뭐냐면 탄산 음료는 나쁘지만 탄산수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탄산수는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탄산수에 레몬즙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짜게 드셨을 때 돌이 많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덜 짜게 드시는 것, 싱겁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변에 피가 나오면 아까 요로결석이 생긴 걸 의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변에 피가 날 때는 요로결석이 아닌 경우에는 신장이나 방광에 혹이나 암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 피가 날 때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비뇨기과를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임화수였습니다.